젊은 친구가 막 들어와가지고 꿀벌을 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못 믿어오신 것도 있으시고 또 쏘였어요. 또 가자마자 가자마자. 예,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더 못 믿어오시고 철삭되고 그랬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담의 이영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꽃도 들고 있고 여기 꿀벌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꿀벌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왜 사라지는지도 궁금하고 우리에게 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꿀벌 수의사가 딱 두 분 있다고 하는데요. 허주행 수의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의사님, 오늘 꿀벌 캐릭터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보던 꿀벌 비슷한가요? 훨씬 더 귀여운데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의사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수의사 허주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뭐 유퀴즈나 여러 군데 출연하셔서 아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세요? 꿀벌 전도사로서. 그 전에는 많이 안 알아보셨는데 아무래도 작년이나 그럴 때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 좀 출연하다 보니까 꿀벌도 수의사가 치료를 하네. 그리고 이 친구가 꿀벌을 치료하는 수의사야. 약간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좀 일부 있긴 하시죠. 맞아요. 저도 사실 꿀벌 수의사라는 거는 처음 알았고 꿀벌을 수의사가 직접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꿀벌 수의사가 어떤 일 하는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꿀벌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꿀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요인, 그다음에 병해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들에 방문을 해서 그런 질병이나 뭐 사양 관리,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들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건강하게 농가분들이 꿀벌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조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수의사 생활하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사건 이런 게 있으세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맨 처음 진료 갔을 때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이제 양봉을 하시는 양봉 농가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 뻘 세대처럼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가 막 들어와가지고 꿀벌을 이제 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못 믿어오신 것도 있으시고. 근데 또 아픈 꿀벌이 있는 양봉장에 가면은 벌들이 사나오니까 또 쏘였어요. 또 가자마자. 가자마자. 예. 그러면 지금이야 좀 괜찮은데 그때는 처음 가서 쏘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죠.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더 못 믿어오시고 철삭되고 그랬으니까. 꿀벌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꿀벌의 습성,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말 좋은 꿀벌을 네. 놔두셔가지고 네. 이제 꿀벌이 이제 그 네모난 벌통 안에 여러 꿀벌들이 살고 있는데 다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만 마리의 일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소수의 수컷벌인 숫벌이 있고요. 꿀벌이 태어나면은 각 인력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정말 깔끔하게 자기가 태어난 집을 청소를 해요. 벌이요? 네. 오호호. 그런 청소라든지 집안일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여동생이죠. 왜냐하면 일벌은 다 암컷입니다. 그렇구나. 여왕벌도 암컷이고 일벌도 암컷이고 숫벌만 수컷이에요. 약간 모계 사회네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여동생들이 새롭게 나오는 여동생들을 또 육아까지 해요. 키워줘야죠. 막 이제 새끼 단계에서 막 먹이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 육아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먹이를 채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벌통을 지켜요, 입구에서. 근데 이게 벌들이 참 신기한 게 왜 노년에 벌통을 지키냐면요. 벌들은 침을 쏘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벌들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으니까 이왕 친입자를 막기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나이가 많은 자기가 희생하는 정말 가끔씩 저도 봐도 놀라는 그런 체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와, 꿀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매력이 있네요. 네. 제가 되게 놀란 게 꿀벌이 가축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꿀벌은 곤충인데. 꿀벌은 곤충으로도 돼 있고요. 동물로도 돼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꿀벌은 동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꿀벌이 생산하는 벌꿀 있잖아요. 벌꿀이 축산물로 돼 있습니다. 막 우유라든지 뭐 소고기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꿀벌은 가축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치료해야 되는 그런 축종 중에 하나로 지금 명시가 법상 돼 있죠.
꿀벌이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꿀벌이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시민분께서는 꿀벌? 꿀벌은 결국엔 우리가 먹는 달달한 벌꿀이라든지 프로폴리스 같은 양봉산물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꿀벌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게 아닌 다른 데 있습니다. 작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수술과 암술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꿀벌들이 꿀을 채취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다리에 묻혀서 암꽃에 있는 암술에 묻혀주면서 수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작물이 이제 수정되는 그런 화분맥이 작용을 하죠. 근데 생태계에서 이제 꿀벌이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렇게 작물의 수정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런 작물의 수정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런 작물들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부터 먼저 영향이 있고 또 연이어서 초식동물을 먹는 고등동물까지 연쇄적인 생태계 먹이사슬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예전에 가축에 대한 중요도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정해요. 그럼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 돼지, 닭이 이제 가축으로서 식량으로서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겠냐 했는데요. 소, 돼지, 꿀벌, 닭 순서로 돼 있습니다. 소, 돼지, 꿀벌, 꿀벌, 닭. 닭을 이겼네요. 네, 꿀벌이 그런 이제 축산 쪽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얘기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닭도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꿀벌이다 네. 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꿀벌이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꿀벌이 사라지면서 식량의 어떤 위기 그리고 생태계 파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이 이렇게 식물에 화분맥의 작용을 하면서 작물이 열매를 맺게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UN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이제 식량으로 쓰고 있는 100대 작물 중에서 약 71%가 꿀벌이 이제 화분맥의 활동에 의존한다고 돼 있고요. 이렇게 꿀벌이 실종된다든지 개체수가 급감을 해서 작물의 생산이 감소한다면은 매년 약 142만 명이 기아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 하우스에서 꿀벌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농가분들이 일일이 붓으로 수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의 식탁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꿀벌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더불어서 아까 생태계 파괴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뭐 아까 수박을 또 예로 들었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아몬드가 있어요. 아몬드. 아몬드는 꿀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100% 꿀벌의 화분맥의 작용에 의존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꿀벌이 사라졌을 때 사라지는 작물들이나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작물을 사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라든지 다른 생물들도 결국에는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에 그 끝은 사람이 아닐까요? 네. 지금 얘기 나눌수록 꿀벌에 대한 어떤 애정과 책임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수의사님은 왜 꿀벌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책임감도 느끼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사명감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 약간 좀 에피소드 이런 게 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벌 쏘인 것도 있지만은 얘가 처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던 연세 많으신 농가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덕분에 꿀벌을 잘 회복해서 꿀도 많이 생산하고 좋게 됐다고 이제 해주면서 꿀을 딱 한 병 주셨을 때가 그게 너무 이제 기억에 남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가 저한테는 너무 큰 이제 보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마디 하시죠 그분께. 뭐 지금 이거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혼도 많이 나고 회초리에 맞듯이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제가 농가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포함해서. 왜냐면은 그런 질병에 대한 수의학적인 지식도 있지만은 양봉을 지난 4, 50년 동안 키우시면서 그런 노하우나 이제 그런 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 배워나가면서 뭐 수의사와 고객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와 아들 같이 정말 따뜻하게 정말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꿀벌도 정말 중요하지만 연세도 있으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꿀벌도 같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거 준비를 따로 안 하셨는데 평소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요. 마음에서 우러난 얘기죠. 정말 놀랍습니다. 꿀벌 수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 아니면 목표가 있으세요? 제가 이 일을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꿀벌 수의 쪽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체계적인 질병 관리나 사양 관리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꿀벌 질병이나 병해충으로 농가분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오늘 우리 수의사님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셨을 거고 꿀벌 다시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꿀벌이 그럼 왜 사라지고 있는지 또 기후위기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재밌는 얘기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